선생님, 여기가 천국인가요? 선생님, 여기가 천국인가요? 영하 50도의 툰드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16세 소녀 나디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물었다. 나는 러시아 극북 지역에서 20년간 교육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사는 14명의 아이들이 싱가포르로 문화연수를 떠나던 중 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서울에 비상 착륙하게 된 것이다. 술록대와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며 현대 문명과는 거의 단절된 채 자라온 아이들. 이 순수한 아이들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이자 따뜻한 정신이 넘치는 도시 서울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보석처럼 반짝이는 야경에 압도되었던 경험, 빛나는 상자 같았던 지하철을 처음 타본 순간, 그리고 명동의 인파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까지. 이렇게 발전된 사회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토록 발전된 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나 따뜻하다는 사실이에요. 17세 소년 알반이 모국어로 한 이 말은 통역을 통해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과연 아이들은 서울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문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14명의 원주민 청소년들은 어째서 대한민국을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게 되었을까? 20년 경력의 극지교육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문명과 자연, 전통과 혁신, 그리고 사랑이 빚어낸 72시간의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코발레바입니다. 러시아 극북 지역에서 네네츠족을 비롯한 원주민들의 교육 지원 활동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한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야말반도의 툰드라에서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하는 네네츠족 아이들 8명과 사하 공화국의 타이가 지대에서 살아가는 에벤키족 아이들 6명, 총 14명이었습니다. 나이는 14세부터 17세까지 다양했고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디아 젤리, 16세는 야말반도 끝자락의 술록 유목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온통 하얀 설원과 투명한 하늘, 그리고 수천 마리의 술록뿐이었습니다. 춤이라 불리는 전통 텐트에서 전기나 수도 시설 없이 현대 문명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알반 보야코프 17세는 에벤키족 사냥꾼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곰과 담비를 사냥하고 어머니는 자작나무 껍질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생존 기술을 배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올가 냐루 25세는 북극해를 마주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물개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녀 자신도 얼음 위에서의 생존 기술에 능숙했습니다. 여름에도 기온이 10도를 넘기 힘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현대 문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도 있었고 1년에 자동차를 실제로 보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존재조차 몰랐고 전기가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러시아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태평양 상공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 주변 해역을 강타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공항 대부분이 폐쇄된 것입니다. 기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대체 공항인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대해 아는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불안감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할까요? 우리를 받아줄까요?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극지 문화권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아시아의 현대 사회와 마주했을 때 받게 될 문화 충격이 우려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우리가 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이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시설은 수많은 불빛에 둘러싸여 마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이거 꿈 아니죠? 나디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터미널에 발을 들인 순간
아이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높은 천장, 푸른 식물로 가득한 벽, 그리고 심야 시간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든 시설들. 올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얼음이 있다니. 그녀에게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마치 얼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14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과 효율성으로 우리를 응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여행객임을 알고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지상 근무 직원을 찾아주었습니다. 김주연 씨라는 이름의 이 여성 통역사는 우리가 극북 지역의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유난히 더 따뜻하게 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민족 의상을 보고 정말 아름답네요 라며 칭찬해 주었고, 한국 역시 다양한 민족 문화를 가진 다문화 사회라는 점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주연 씨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나디아, 알반, 올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었고 각 민족의 인사말을 배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을 때 알바는 자신의 거대한 순록 가죽 배낭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그의 모습을 보고는 특별히 그의 짐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며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세계관은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인천대교 위를 달렸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 늦은 시간에도 멈추지 않는 고속도로의 차량 행렬,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높은 건물들. 나디아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밖을 내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고향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가도 다른 집 한 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며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드러났을 때 올가는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민족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감사를 표하는 전통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도 분명 아름다울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남 근처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건물의 높이, 밝게 빛나는 LED 간판, 그리고 한밤중에도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 알바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여기의 밤은 나처럼 환하네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 프런트 직원의 세심한 배려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의 정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식을 주로 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맞춰 조식 메뉴를 조정해 주었고 방의 에어컨 설정 방법을 특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후 모든 현대적인 시설들은 그들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디아는 수도꼭지에서 투명한 물이 나오는 것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분으로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몇몇 아이들이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올가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리는 식사할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문의하자 그들은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전통 설렁탕집이 있다며 열정적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위해 직접 약도까지 그려주었는데 그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새벽 6시, 서울의 거리를 걷는 것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그들의 고향에서 새벽은 신성한 정적의 시간이었지만 이곳은 삶이라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서자 뜨거운 김과 구수한 음식 냄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직원은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하게 손짓 발짓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가게 주인인 박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번역 앱을 사용해 우리와 소통했고 극북에서 온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설렁탕과 만둣국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번역기를 통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록고기는 없지만 한국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요리는 최고랍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국물의 설렁탕은 예술작품처럼 정갈했습니다. 나디아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예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깊고 따뜻한 맛, 맛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알바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네 고기 요리와는 전혀 다르지만 정말 따뜻하고 맛있어요. 식사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한 한국인 가족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입고 계신 옷이 참 독특하고 예쁘네요. 그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러시아 극지방에서 왔다고 답하자 그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리고는 초등학생인 딸에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여자아이는 나디아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옷 정말 예뻐요. 나디아는 수줍게 할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이 교감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오니 아침 출근 시간의 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버스와 자동차,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인파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차와 사람이 많은데도 아무도 싸우지 않고 질서가 있네요. 올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편의점을 지나갈 때 아이들은 또 다른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편의점은 그들에게 보물창고와도 같았습니다. 독특한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가게 안에 퍼지는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곳에서 따뜻한 음식과 음료는 물론 택배까지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막심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어묵이랑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같은 가게에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점원은 아이들이 진열된 과자들을 신기하게 쳐다보자 간단한 영어로 This is good이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삑 소리 한 번으로 결제가 끝나는 교통카드 기술은 그들에게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숲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자연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많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춤을 추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알반이 말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은 세상 어디나 똑같군요. 우리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근처에서 놀던 한 남자아이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올가는 즉시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함은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가는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점심 식사를 위해 우리는 유서 깊은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과 현대적인 공방, 갤러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풍경에 아이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불고기와 수정과를 맛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수정과의 맛은 처음 경험하는 신기하고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는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식사 중 옆 테이블에 한 친절한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온 귀한 손님들이고 라며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오는 손님 막지 않는 법이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할머니는 우리에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손에 사탕 한 움큼을 쥐어주시며 이거 먹고 힘내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역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의 높은 빌딩 숲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융합된 서울역의 건축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는 것 또한 중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교통수단은 술록이 끄는 썰매나 스노모빌이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지하철은 믿기 어려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다니 올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의 노약자석 문화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나디아는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우리는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인파는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보행자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을 보며 알바는 마치 인간의 강 같아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잡함 속에서 길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세 올가가 인파 속에서 우리와 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약 30분 후 한 한국인 대학생이 올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울고 있는 올가를 발견하고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번역 앱을 사용해 상황을 파악했고 음료수를 사주며 진정시킨 뒤 근처 파출소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파출소의 경찰관들은 매우 친절하게 올가에게 과자를 주며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올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어서 너무 무서웠지만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멈춰서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경찰관은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확인한 후 비상연락처가 적힌 작은 카드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움이 생기면 경찰을 찾으세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아이들과 그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알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우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16세 나디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문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명이란 높은 빌딩이나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명은 사람 마음의 따뜻함이었어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사람들, 마음이야말로 가장 발전된 문명이에요. 다음 날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고 오후에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아이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123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분지의 전경은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산과 강,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가깝게 있네요. 막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나디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고향의 설원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서울도 똑같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든 결국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네요. 점심은 잠실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로 제대로 된 한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 노신사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국제무역을 해서 러시아가 낯설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모두 인연입니다. 그 신사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입니다. 부디 그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올가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반드시 한국의 마음을 고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드디어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을 떠날 때 아이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문명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이곳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푸른 산과 도시 풍경을 눈에 새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안녕, 한국, 고마워, 한국이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반이 말했습니다.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에는 설악산이나 동해바다를 보고 싶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의 감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 항공사 지상 근무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또 놀러 오세요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꼭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나디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꼭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해 줄래요. 알반이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 아래로 한국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올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문명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문명의 진짜 의미를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명을요. 고국으로 돌아온 후 아이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향에서도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고향의 전통 문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전통 사찰과 현대적인 빌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본 후 자신들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나디아는 할머니에게 술록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기술을 더욱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극지방의 어른들도 아이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 마음의 따뜻함과 정신을 배워왔습니다. 반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반이 한국의 한 대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쓴 한국 체험 수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그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초청한 것입니다. 나디아는 고향에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식 음료를 만들어보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올가는 장래에 국제문화교류 관련 일을 하고 싶다며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후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와 극북 원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주도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 한국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야말반도에는 한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연구합니다. 그 72시간은 14명 원주민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명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던 아이들은 한국에서 진짜 문명이란 인간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한국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가게 주인,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두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극북 지역과 한국의 교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리가 되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멀고 먼 설원과 아열대의 섬 문명이 마음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극지방의 원주민 아이들이 한국에서 문명의 마음을 발견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이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